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10월 29일 수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누군가 내게 모진 말을 쏟아내도 상처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는 내가 결정한다. 상처를 키울지 말지도 내가 결정한다. 그 사람의 행동은 어찌할 수 없는 것이지만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내 몫이다. 그렇죠. 감스님들도 항상 내가 내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 이야기 꼭 명심하는 오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난은 이렇게 만들어진다. 가난을 뒤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난가?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는 안 가르쳐 줍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학교에서 안 가르쳐 주는 것을 감사 스마일이 아침마다 본론 들어가기 전에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꼭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풀면 인플레이션이 시작됩니다. 세금은 티나지만 인플레이션은 티가 안 납니다. 부자는 자산으로 방어하게 됩니다. 서민은 현금으로 깎입니다. 정부는 빚을 인플레이션으로 갚습니다. 금융 문맹은 인플레를 못 막습니다. 인플레이션도 부의 시스템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돈의 흐름, 돈의 구조를 갖다가 알아야지만 가난을 갖다가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감사 스마일이 내 집 마련을 늦추지 마라. 그리고 돈만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인플레이션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고요. 또 원화의 가치가 진짜 많이 지금 폭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올라간다고 해서 기뻐할 것이 아니라 원화 가치, 즉 다시 말해서 환율이 지금 1430원대에서 내려오질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더 걱정을 해야 되고, 부디 감스님들 말이라도 가난한 감스님들이 되지 마시고 부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중산층 이상 자산을 가진 그런 감스님들이 꼭 되시기를 소망하고 응원 드립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자, 중산층, 서민의 가장 명확한 기준, 제가 이 이야기도 전에 몇 번 드렸었는데, 일 안 해도 재산이 늘어나게 되면 부자, 일 안 해도 재산이 그대로면 중산층, 일 안 할 때 재산이 줄어들면 서민, 일해도 재산이 줄어들면 빈곤층. 부디 감스님들은 중산층 이상이 되실 것을 진정 소망하고 응원 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거는 최근에 금감 원장님께서 딸에게 아파트 증여 안 하고 시세대로 팔겠다라고 지금 그런 이야기를 언론에서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시세보다 4억 호가를 높여서 매물을 내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이분은 팔 마음이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제가 부동산 현장에서 있으면 말도 안 되는 가격을 갖다가 호가를 갖다 부르면 실제 거래되는 가격이 예를 들어서 20억이다. 그러면 20억을 갖다가 이제 실제 거래되는 금액이면 정말 비싸게 낸다고 하더라도 21억 정도를 내야지 이게 되는 거지, 24억을 갖다 불러가지고 이거를 살지 말지 결정해라고 하면 시장에서는 안 사거든요. 식병을 해가지고 이분은 팔 의사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47평도 비좁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이 금감 원장에 계시다 보니까 참 중산층이야 서민들만 팍팍해질 것 같다라는 감사 스마일의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 드립니다. 부디 감스님들은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런 지금 대한민국에 돌아가는 이런 현실들을 직시하셔야 된다는 말씀 강하게 이야기 드립니다. 줄어드는 수도권 전세 물건,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하기 전에 모닝벨을 보면서 느낀 건데, 월세 가격도 지금 한 16년 만에 2016년 아무튼 9년 만인가 10년 만에 어마어마하게 지금 올랐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수도권 전세 물건이 없다라는 거는 반대로 이제 이야기를 드리면 전세 가격도 상승한다는 얘기지만 월세 가격도 정말 많이 상승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서울, 또 나만의 그런 보금자리를 부디 진짜로 더 늦기 전에 빨리빨리 내 능력에 맞춰서 내 집 장만을 하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네, 이건 LTV인데 주택담보대출 비율이에요. 지금 주요국 평균 LTV가 영국,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같은 경우는 100%를 갖다가 지금 담보를 잡아주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대한민국은 44.4%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제
주택담보대출 안 해줄 테니까 집 사지 말아라. 오히려 지금 정부에서는 빚내서 집도 사지 말고 전세나 월세에 거주하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감스님들 이게 진정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그런 정책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야기 드립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스마일 TV가 구독자 수가 오늘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확인해 봤더니 18,000명이 돌파됐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17,000명에서 18,000명까지 오는 이 시간 정말 잊지 않을 것이고요. 감사스마일이 100만 유튜버를 가기 위해서 이 10,000명대 저희 초심을 잃지 않았던, 그 다음에 제가 인지도가 없었을 때 구독해 주셨던 감스님들 더 잊지 않도록 제가 더욱더 노력하고요. 아침에 본론 들어가기 전에 이 서론을 갖다가 어떤 분들은 좀 짧게 해달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물론 이제 짧게 할 때도 있겠지만 앞으로 꾸준하게 돌아가는 세상 이야기들을 아침 방송 시간에만큼은 꼭꼭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해주신 모든 감스님들께 사랑과 존경을 드리면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어제 다들 아시겠지만 감사스마일이 일주일에 한 번씩 라이브 방송을 하려고 하는데 다들 섭외하시는 대표님들 바쁘셔가지고 좀 어렵게 또 향동 박채희 대표님과 1시간 정도 향동 지구 더 나가서 이제 또 질문 사항들까지 제가 다 답변 드리는 그런 방송으로 꾸며봤는데,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오늘 시간 내셔가지고 한번 보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 댓글 남겨주신 분들 향동의 현 상황과 앞으로 미래성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다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지금보다 향동뿐만 아니라 제가 이야기 드렸던 창천벨트, 즉 다시 말해서 삼성 원흥 지축 향동 덕은 창릉, 여기 덕양구에 있는 이 6곳은 앞으로 더 좋은 소식들과 더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지금 향동 특히 이제 삼성벨트, 창천벨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 늦기 전에 지금이 기회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부모 자식 간에 무이자 차용증 이렇게 쓰면 절대 세무조사 안 나온다라는 세금 많은 형의 지금 컨텐츠 너무 좋더라고요. 저 또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았는데, 감스님들 제가 이거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제 방송 보시고 혹시라도 이제 차용증을 갖다가 써야 되는데 좀 찜찜하신 분들, 또 이제 세무조사 때문에 걱정이신 분들은 굳이 세무사님 찾아가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한번 보시고 이렇게 챕터별로 또 나눠져 있으니까 꼭 한번 보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세입자가 고통받는 진짜 이유. 제가 이 내 언어의 한계가 내 세계의 한계다라는 이 모소반부님의 이 블로그 글을 보면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야, 진짜 대한민국 특히 부동산 쪽에 정말 능력이 있으신 분들 정말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진짜 이 세입자가 고통받는 이 진짜 이유에 대해서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릴 건데, 제 방송 보시고 한 번 더 꼭 이 블로그 글 한번 읽어보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1958년도에 마오쩌둥이 주도했던 대약진 운동이라는 4대 해충 박멸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파리, 모기, 쥐, 그리고 참새. 처음 세 가지는 논란의 여지가 없었는데 참새는 달랐습니다. 농민들이 참새가 곡식을 먹어 치운다 불평하자 마오는 참새를 국가의 적으로 선포했습니다. 생물학자 주신이 경고했죠. 18세기 프로이센에서도 비슷한 시도가 있었는데 그 결과 다른 해충이 대발생했다. 하지만 마오는 듣지 않았고 전국적으로 냄비와 프라이팬을 두드리면서 참새를 쫓아냈고, 둥지란 둥지는 모조리 파괴해서 2년 만에 약 20억 마리의 참새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앙이 시작됐습니다. 어떤 재앙이 시작되었을까요? 생태계를 무시한 대가가 정말, 참새는 확실히 곡식을 먹었습니다. 그렇지만 겨울철에는 여름철 참새의 주식은 메뚜기와 벼멜고 같은 해충이었는데, 참새가 사라지자 이 해충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농작물 피해는 참새가 먹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중앙정부의 확신이었고, 참새를 많이 죽였으니까 곡식이 더 많이 나올 것이다. 이 논리에 따라서 정부는 참새를 가장 많이 박멸한 지역에 더 많은 공물을 수거해갔습니다. 그런데 참새 박멸 캠페인만으로 작물 생산의 20% 감소했고, 이는 약 200만 명의 직접적인 사망과 40만 명의 출생 감소를 초래하다 보니까 대기근 전체로는 1,500만에서 5천만 명이 목숨을 잃게 된 어처구니없는 참새 박멸 캠페인이었죠. 그런데 2020년대 한국의 부동산 정책, 즉 다시 말해서 6.27 대책, 그리고 9.7 대책, 10월 15일 대책을 갖다 보면서 똑같이 한국의 부동산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대자비가 지금 일어나는 거죠.
집주인과 임대인 그리고 상급지로 이사하려는 사람들이 새로운 4대 해충이 됐다. 투기꾼, 불로소득자, 집값 상승의 주범이 되다 보니까 말 그대로 이제 임대인을 말 그대로 이제 참새처럼 규제로 지금 이제 해충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참새를 쫓아낸 것처럼 해충을 지금 몰아내고 임대인들을 지금 몰아내려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논리는 단순하죠. 집주인을 옥죄면 집값이 내려갈 것이고 집주인에게 집을 사게 하지 않으면 전세 가격이라든지 월세 가격이 안정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반대죠. 상급지로 이사하는 사람들이라든지 기존 주택을 시장에 내놓으면서 순환구조를 만들었는데 이 다주택자가 쉽게 말해갖고 주택시장에 전세라든지 월세, 세입자를 갖다가 이렇게 쉽게 말해갖고 이제 공급을 하는 그런 주택공급자인데 또 불구하고 전세 물량의 핵심 공급원이고 그 다음에 월세를 갖다가 제공하는 그런 다주택자를 갖다가 틀어 막으니까 쉽게 말해갖고 이제 생태계가 붕괴가 되는 거죠. 규제가 강화되자 이제 임대사업자들이 시장에서 이탈을 하게 되고 다주택자는 집을 팔게 되고 신규 주택 공급은 규제와 고금리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건설 현장이 돌아가질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똘똘한 한 채로만 들어가다 보니까 진짜로 이제 지금 시장에 전세 매물도 지금 부족하고 월세 가격은 지금 폭등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집은 투자 대상이 아니라 거주의 공간이어야 한다는 명분 아래 임대사업 자체를 비정상적인 것으로 몰아가다 보니까 쉽게 말해갖고 이제 이런 마치 참새가 사라지자 메뚜기가 창궐할 것처럼 임대 물량은 증발하면서 전세값과 월세를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실거주를 강조한 정책은 역설적으로 실거주할 집조차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양산한 셈이고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건 누구였냐? 임대인이었냐? 아닙니다. 실수요자들인 세입자와 중산층이야 세입자와 서민들입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에 가장 강한 규제를 쏟아부었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서울 전 지역, 경기도에 있는 또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토호제 지역까지 묶다 보니까 이제는 이사도 지금 못 가게 되고 또 전세 물건도 시장에 나오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거래는 얼어붙고 실거주조차 이동의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왜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될까요? 집주인은 자산 증식을 추구하지만 동시에 임대시장의 공급자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 메커니즘을 무시하고 행정명령으로 결과를 통제하려 했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해서 중국의 그런 참새를 죽이면 곡물이 늘 것이라는 믿음 또 한국은 집주인을 규제하게 되면 집값이 내릴 것이라는 이런 믿음 둘 다 생태계의 피드백 루프를 지금 강가한 그런 사실입니다. 가장 큰 피해는 보호하려던 대상이 지금 입었고 중국 농민들은 곡물 수확 감소로 굶어 죽었고 한국 세입자들은 아마 전세난과 월세 폭등으로 이제 주거 불안에 시달릴 거고 지금 당장은 못 느끼겠지만 내년과 내후년부터는 진짜로 그래서 제가 어제 이발을 하러 동산동에 있는 프롬다 헤어에 갔었는데 거기 이제 저희 이제 원장님께서 내년에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갈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집을 사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내년에 집값이 내려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진짜 단 한 사람도 없구나. 심지어 폭락론자들까지도 이제 내년에 집값이 많이 올라갈 거라는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고 또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새워서라도 만들겠다라는 지난 국토교통부 장관인 김현미 장관님의 이 발언까지도 지금 다시 지금 회자되게 되는데 공급 부족을 인정하면서 그 책임을 박근혜 정부에 돌렸는데 그리고 그 해법으로 지금 다세대라든지 빌라 등을 짓겠다라고 했지만 지금 시장에 지금 빌라라든지 심지어 오피스텔 그다음에 다세대를 갖다가 짓는 그런 현장이 얼마나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다시 문재인 정부 시즌2 어떤 분들 이야기는 문재인 정부 업그레이드 버전 시즌2 플러스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데 아파트를 빵처럼 찍어낼 수 없듯이 한번 무너진 임대 생태계도 쉽게 복구되지 않는 거다. 참새를 수입해도 생태계가 즉시 회복되지 않았던 것처럼 역사는 반복되지만 배울 수는 있지만 지금 정책을 위반하신 분들은 지금 역사 속에서 이런 교훈들을 갖다가 전혀 지금 배우지 않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정말 피해보는 분들은 중산층 이하 서민들이 정말 피해를 갖다가 많이 볼 거라는 말씀을 갖다가 모수반부님께서 해주셨습니다. 한국의 부동산 시장도 언젠가 균형을 되찾을 것이다. 물론 정권이 바뀌고 또 여러가지의 또 이런 것들을 또 교훈 삼아가지고 더 좋은 정책들이 나오면 일단 바뀔 거라고 생각되지만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받을 것이며 그리고 또 우리는 이 값비싼 교훈으로부터 무엇을 배우실 것인지 다시 한번 감스님들만이라도 이 사실을 직시하셔야 되고 역사는 반복되지만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배우려는 의지가 있느냐는 것인데 중요한 거는 세입자가
가장 고통받게 되고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이다. 그리고 20, 30대 지금 이제 신혼부부들도 전셋집이 없어가지고 월세로 지금 내몰리는 상황이 진짜 머지 않았다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기 때문에 부디 감스님들 중에서 무주택자 중에서 내가 현금 보유가 있고 대출 여력이 되시면 집값 떨어질 거라는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부디 행동하셔서 더 집값이 오르기 전에 그리고 전세나 월세 가격이 더 많이 오르기 전에 지금 행동하셔야 된다는 이야기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고양시 관련해가지고 한 3가지 소식을 짤막하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LG 헬로비전 본사가 지금 삼성 이전 확정됐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어제 또 저희 사무실에 또 집을 얻으러 오신 분께 또 이야기를 들었는데 LG 헬로비전이 지금 상암동에 있어요. 근데 상암동에 있는데 상암동 본사를 떠나서 이제 경기도 고양시 여기 이제 사옥으로 이제 이전하는데 이 사옥이 어디냐면 MBN 방송국에 있는 스튜디오입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에 있는 삼성역 쪽에 MBN 스튜디오, MBN 미디어 센터 몇 층으로 올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12월 8일을 목표로 해서 지금 이전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삼성으로 이제 뜬금없이 이제 상암동에서 옮겨오고 있다라는 또 이야기들을 또 듣게 되면 또 스타필드 고양 주변에 있는 삼성에 있는 뭐 이편한상 시티라든지 또 주변에 있는 상권들도 좋은 영향을 받을 거라는 말씀 이야기 드리고요. 두 번째는 세계는 오는데 잠잘 곳은 없다. 고양시 숙박 인프라 5번째 자초. 이거는 진짜 좀 안타깝습니다. 숙박이 없으면 체류도 없는데 지금 대화동의 2600-7번지 S2부지 이 사진에 보이시는 S2부지가 지금 매각이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해서 매각을 결정을 갖다 못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지금 이제 킨텍스 주변으로 해서 킨텍스의 3전시관 그 다음에 라이브네이션의 이제 K컬처밸리 그리고 고양 영상밸리 그리고 일산의 테크노밸리 그리고 또 고양시 경제자유구역도 이제 지금 추진 중에 있다 보니까 지금 세계에 있는 많은 관광객들이 이제 고양시를 찾게 되고 라이브 네이션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진짜로 더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숙박을 할 수 있는 그런 호텔이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진짜 왜 부결이 됐는지 그 이유를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진짜로 저는 이 내년 착공 예정이었던 앵커호텔도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너무 숙박시설이 좀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전시장이라든지 공연장을 찾는 관람객의 상당수가 서울이라든지 인천으로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부디 지금 뭐 원마운트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쪽에 일산 테크노밸리 주변 또 킨텍스 주변으로 해가지고 이제 숙박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체류해가지고 조금 소비해가지고 이런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S2부지 매각을 갖다가 좀 결정해 주시면 더 좋을 거란 말씀 드리면서 지금 당장은 또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내년에는 부디 S2부지가 매각이 결정이 되실 것을 감사 스마일이 좀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서해선에 지금 어제부터 일부 운행이 중지가 됐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그 재난 문자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지금 확인해 봤더니 지금 보니까 지금 서해선 열차에 들어가는 그 부품 결함으로 인해 가지고 17개 편성 중에 이제 다운시스 제작했던 10편성에 지금 하자 처리 때문에 운행이 지금 반 이상으로 지금 줄었습니다. 줄어서 가지고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혹시라도 이제 이 서해선을 이용해서 소사까지 원시까지 또 가시는 분들 좀 아침 출근과 저녁 퇴근 시간에 오고 다니실 때 좀 불편함이 있으실 것 같고 저는 이제 서해선을 갖다가 이제 주말이나 또 다음 주에 또 이용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조금 안타깝다는 말씀 드리면서 부디 다원시스에서 제작됐던 이 10편성의 결함이 확실하게 좀 밝혀져 가지고 근데 참 재밌는 거는 이 7편성 현대로템이 제작했던 거는 이상이 없는데 다원시스가 제작했던 10편성의 결함이 발생한 거다 보니까 참 이런 것들 현대로템의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가는 그런 소리들이 또 들리면서 빨리빨리 보수가 돼가지고 하루빨리 정상적인 개통이 되기를 감사 스마일이 소망 드립니다. 감사 스마일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입자가 고통받는 이 진짜 이유에 대해서 물론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지만 저는 이 모르는 분들께 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 드렸고요. 진짜 가난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에서 책임져 줄 수가 없습니다. 학교에서도 안 가르쳐 주는 게 이런 가난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중요한 거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우리는 인플레이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부디
돈만 움켜쥐는 게 아니라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현명한 감스님들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도 내 집 마련을 갖다가 망설이신 분들은 감스스마일을 믿고 여러 개 맞춰가지고 예를 들어서 서울과 맞붙어 있는 지역, 내 생활 반경, 굳이 저는 고양시 덕양구에 안 하셔도 됩니다. 구리든 검단이든 김포든 운정이든 내 생활 반경에서 직주 근접이 가능하고 향후에 이제 미래 가치라든지 집값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지역, 역세권 대단히 신축이면 좋겠지만 이 세 가지 요소가 갖춰지지 않는다고 하면 두 가지 요소만이라도 갖춰지는 곳을 갖다가 남들 관심 갖기 전에 여러 개 맞춰갖고 미리 행동하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도 행복 가득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